알츠하이머 치료, 사실 수십 년 동안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츠하이머에 대해 생각했던 방식이 완전히 틀렸던 거라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접근법, 바로 리코드 프로토콜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요, 바로 이 질문 하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질문이 앞으로 우리가 뇌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거든요. 자, 함께 따라와 보시죠.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 이렇습니다. 먼저, 현재 치매 치료가 왜 한계에 부딪혔는지 그 현실을 짚어보고요. 그리고 36개의 구멍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리코드의 핵심 아이디어를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엔 실제 실행 계획은 어떤지, 또 우리나라에선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과연 이게 진짜 희망인지, 아니면 그냥 과장된 이야기인지 날카롭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풀리지 않는 숙제, 치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새로운 생각이 이렇게까지 절실한지 알려면 우리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요. 치매 치료제는 없습니다. 정말 냉정한 현실이죠. 물론 증상 진행을 아주 약간 늦춰주는 약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연구를 했는데도 근본적인 치료제 개발은 계속해서 실패했어요. 이건 기존의 접근 방식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왜 계속 실패했을까요? 기존 제약업계의 접근법은요, 뭐랄까, 마치 만능 열쇠 하나로 모든 문을 다 열려고 했던 것과 비슷해요. 뇌 속에 쌓이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 찌꺼기, 이걸 딱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걸 없애는 데만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죠. 하지만 결과는요, 아시다시피 실망스러웠습니다. 어쩌면 원인이 하나가 아니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뭔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UCLA 의대 교수인 데일 브래드슨 박사가 등장합니다. 알츠하이머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은 정말이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관점의 전환. 리코드 프로토콜은 알츠하이머를 하나의 병으로 딱 정해놓고 보질 않아요. 그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일종의 증후군으로 다시 정의하는 거죠. 마치 고혈압처럼요. 그래서 목표도 단순히 병의 진행을 늦추는 게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 자체를 역전시키는 겁니다. 정말 대담한 목표죠. 이 프로토콜의 핵심을 아주 쉽게 이해하려면요, 비가 새는 지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붕에 구멍이 딱 하나라면 그거 하나만 막으면 간단하겠죠. 근데 만약에 구멍이 36개나 뚫려 있다면 어떨까요? 제일 커 보이는 구멍 하나만 막는다고 해서 비가 멈출 리가 없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리코드는 이 36개의 모든 구멍을 동시에 다 막아야 한다는 아주 직관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합니다. 자, 이제 무엇을 알았으니 어떻게로 넘어가 봐야겠죠? 이 프로토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원인을 찾아내고 또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그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그 36개의 구멍은 도대체 어떻게 찾는 걸까요? 리코드는요, 우선 사람마다 원인이 다르다고 보고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몸에 있는 만성염증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고요, 염증형. 또 다른 사람은 혈당 조절 문제, 당독소성이나 아니면 특정 영양소가 부족한 게 위축형, 더 큰 원인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원인을 세분화해서 접근하는 것, 이게 바로 맞춤형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원인을 찾았다면 이제 구멍을 막을 차례죠? 진단 후에는 이 7가지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개인 맞춤형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뭘 먹고, 어떻게 운동하고, 잠은 어떻게 자고,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할지까지. 그러니까 약 하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삶 전체를 뇌 건강에 최적화시키는 아주 종합적인 접근인 셈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프로토콜이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요? 이제 한국의 온비 프로토콜이라는 사례를 통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코드와 한국형 프로토콜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바로 접근성입니다. 현실적인 문턱을 낮춘 거죠. 리코드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검사를 요구하거든요. 반면에 온비 프로토콜은 우리가 흔히 하는 혈액 검사나 설문지처럼 훨씬 간소화된 방법을 써요. 핵심 철학은 그대로 가져오면서도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맞춰서 비용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겁니다. 자,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게 그저 희망적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탄탄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걸까요? 희망인지 과장인지 따져봐야죠. 과학적 근거가 어떻게 쌓여왔는지 한번 보죠. 처음에는 몇몇 성공 사례를 보고하는 수준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2022년, 2023년을 거치면서 규모는 작지만 꽤 의미 있는 임상시험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일부 환자들이 거의 10년 가까이 개선된 상태를 유지했다는 보고인데요. 이건 기존 약물 치료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정말 놀라운 결과거든요. 그리고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74%. 이게 뭐냐면 255명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무려 74%가 인지 기능이 개선되거나 최소한 더 나빠지지 않고 현상 유지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 아닌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와, 이제 해결책을 찾았다 하고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아직 좀 이릅니다. 주류 의학계에서는 아주 타당한 비판들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연구 규모가 너무 작다. 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대규모 무작위 대조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죠. 게다가 비싼 검사 비용이나 영양제 비용도 현실적인 장벽이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신호는 분명히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이게 리코드의 정확한 현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리코드 프로토콜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는 결국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하나에 약 하나, 이런 공식에서 벗어나서 우리 몸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개인 맞춤형 라이프스타일 의학. 어쩌면 이게 비단 알츠하이머뿐만 아니라 다른 만성질환을 대하는 새로운 표준이 될지도 모를 일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내 건강의 미래가 어쩌면 거대 제약회사의 비싼 신약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생활 습관을 최적화하는 개인 맞춤형 관리에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